SNS 속에서는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쳐 있을까요?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인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통계는 항상 충격적입니다. 이 두 통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스마트폰은 소통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대한사회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5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이 1시간을 사용하는 청소년보다 우울증 위험이 1.56배, 자살 생각 위험은 1.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현상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홉스테드 문화차원 지수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숫자로 표현한 것으로 쉽게 말해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를 연구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 사회를 눈치 사회라고 표현하죠. 2022년 발표된 홉스테드 지수를 보면 한국의 개인주의 지수는 18점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91점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낮은 개인 지수는 한국 사회가 집단의 가치와 기대를 개인의 욕구나 선택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82%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불안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명절마다 들려오는 언제 결혼할래? 취업은 어디로 했어? 같은 그런 질문이 젊은 세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역시 내면의 집단적 가치를 행복 기준으로 내재화하고 있어서 사실 그 갈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회적 압박을 경험해 보셨나요? 또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장기 지향성과 불확실성 회피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두 지표 모두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즐거움보다 미래를 위한 희생을 당연시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 디스턴스, 권위 수용도 역시 높아서 상사라든가 부모 또 국가 권력의 권위를 크게 인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된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경향과 함께 새로운 시도나 도전보다는 검증된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특성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고민을 표현하기보다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됩니다. 경쟁은 극심한데 갈등을 털어놓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마트폰과 SNS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환상효과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타인의 최고의 순간을 그들의 일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왜곡된 창문과도 같습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SNS는 타인의 행복한 모습만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출을 했을 때 자신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SNS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3년 통계 자료에서 20, 30대의 82.7%가 SNS를 통한 사회적 비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SNS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이나
화려한 파티 모습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심리적 영향과 함께 우리 삶의 물리적 기반인 주거 환경 역시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NS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주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SNS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과 정신건강 관련 최신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부의 편중화가 심화되었지만 사회적 의식은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히 주거 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025년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별 주거 환경과 건강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통계정보서비스의 지역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12,6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대규모 연구에서 주택 공실률이 높은 지역, 즉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오히려 자살 사고율이 낮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내 집 마련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비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 지역과 그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경쟁률이 낮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주거비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실률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압박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주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자살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는 20, 30대들은 과연 내가 평생 살면서 서울의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자주 경험합니다. 반면 공실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압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적 비교 부담이 줄어서 자살 사고율이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유대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월세나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살 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도시의 비싼 집값 때문에 잦은 이사를 다니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훨씬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SNS의 영향과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앱도 추천해 드리고 앱 정보는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는 SNS 사용법 개선하기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SNS 금기일로 정하시고 잠들기 전 1시간 전에 모든 SNS 앱 알람을 꺼두십시오. 디지털 디톡스 앱을 활용하시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솔직해지는 연습하기입니다. 매일 밤 오늘의 감정을 3단어로 정리하거나 분노를 느낄 때 화일기에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 보십시오.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수 교수는 하루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리오 같은 감정 기록 앱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명상과 병행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내 인생의 핵심 가치 3가지 목록을 만들어 보시고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메모하며 여러분의 패턴을 찾아보십시오. 타인이나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 중 3가지 핵심 가치 찾기 가이드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핵심 가치를 제대로 찾아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4번째는 전문가의 도움받기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로 OECD 평균인 35.3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우울이나 불안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앱으로 마인드 카페나 트로스트 같은 온라인 상담 플랫폼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사회적 연결망 강화하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 자살 사고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모임이나 소모임 같은 앱을 활용해서 지역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네 선생님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주거 불안정 압박을 내려놓기입니다. 장기 전세 등 안정적인 주거 옵션을 알아보시고 집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보다 나에게 맞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앱에서 장기 거주 옵션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SNS 피드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행복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에서 옵니다. SNS와 현실, 타인의 기대와 나의 욕구, 사회적 성공과 내면의 평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 채널도 이러한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으니 구독하시고 매주 주말에 올라오는 컨텐츠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SNS가 여러분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